자, 후지모토 겐지가 시청자 여러분 최근 근황이 공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아니라 북한 평양에서 최근에 일식집을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강 기자가 영상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 낙원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푸드코트 안에 있는 스시집입니다. 오.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후지모토 겐지 씨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북한에서 이 일식집을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적막한 분위기예요. 두 사람이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손님이 상당히 비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음식이 친숙하지 않고 좀 고가이다 보니까 많이 특권층 외에는 오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전통주도 한켠에 좀 놓여진 모습도 사실 보였고요. 예, 예. 근데 이제 후지모토 겐지 씨가 좀 성토하는 게 북한산 생선밖에 못 쓴다. 북한산 생선밖에 못 쓴다.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게 대북 제재 영향 때문에 수산물들이 유입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잡아오는 그런 것밖에 쓸 수 없는 건데 아. 사실 북한 생선이 운송하더라도 운송 체계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네네. 신선도가 많이 좀 죽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데서 안타까움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일식집을 오픈했는데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이 해산물을 수입을 못하니까 북한산으로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움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 강 기자? 일본 예. 전통주는 그럼 어떻게 좀 구했냐 궁금하실 것 일본 같아요. 전통주. 예, 대북 제재인데 일본 전통주는 거의 어디서 사왔냐? 예. 중국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건너와서 그걸 이제 몰래 들어와서 이제 파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부원장님 이 후지모토 겐지 일식집 모듬 초밥 가격이 시청자 여러분 1인분에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으십니까? 1인분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5유로,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된다는데 아무리 평양 시민이라도 저 3만 원 주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는 해요. 저게 이제 동경에서 예. 점심에 가서 초밥 정식을 먹어도 한 1,800엔에서 2,800엔 정도면 먹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8,000원에서 28,000원인데 3만 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고가인데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 없어요. 예, 이게 두 그렇습니다. 가지로 이제 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재 때문에 왜 일본 초밥에는 대체로 참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어가 예, 들어가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전혀 못 들어가고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냉장에서 올라오는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문제가 돼 있어서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또 제재 때문에 돈이 돌질 않아서 북한 간부들 속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무역이 잘 될 때는 무역에서 일정한 정도로 이제 돈을 버는 돈주들이 예. 간부들한테 돈을 뇌물로 바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가서 4명에서 100달러짜리를 외식도 하고. 먹었는데 예, 예. 지금은 파이가 적어지니까 돈을 쓰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돈을 아끼다 나니까 저런 3만 원짜리 먹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재가 북한 주민들보다는 저런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고위급 간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후지모토 겐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김정일의 이제 전속 요리사를 맡았던 인물인데 저는 고 부원장님 이게 그 평양의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 일식집 차리겠다고 그냥 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 예. 지금 낙원백화점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예. 김정은의 비자금을 다루는 39호실 직속 건물입니다. 저게. 그래요. 저기에 김정은이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음식점을 연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옛 친구의 정을 생각을 해서 거기 와서 초밥집을 해서 예. 먹고 살아라 하는 일종의 김정은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저기가 평양시 중심입니다. 평양의 중심. 딱 중심이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요지죠. 예. 그 요지에다가 김정은이가 저렇게 가게를 줬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후지모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후지모토 겐지와 관련된 저희가 뒷얘기를 지금부터 또 좀 풀어볼 텐데요. 근데 저는 그 노 기자가 이건 좀 알아봤잖아요.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일식집을 오픈한 게
후지모토 씨의 돈 문제 때문이었다. 뭐 이런 또 해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의 네.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 사실 뭐 재료 구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평양을 나온 적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탈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평양을 들락날락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엔 정착을 한 건데 이게 돈 문제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지모토 겐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들은 얘기로 예. 책도 쓰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뭐 최고 한 80만 엔 정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스스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양에서 저런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뭐 어떤 정보를 얻고 나중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그 식당에서 보조 요리사 2명을 고용을 했는데 아, 보조 요리사. 네, 요리를 예.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무급으로 일을 시키고 아까 있다고 돈 안 하더라고요. 주고 쓰는 네, 거예요? 돈을 안 주고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돈 때문에 북한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겐지의 북한 이름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 이름이 박철이랍니다. 박철이라는 외자 이름을 쓰는데 강병규 기자가 이 후지모토 겐지와 김정은이 아까 저 오픈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다라는 게 부원장님의 해석이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강병규 기자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뭔가 이게 귀여운 그래픽 화면이 우선 눈에 띕니다. 예. 예, 7살로 좀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운 7살 김정은과의 첫 만남 어땠을까요? 김정은 생일 파티였습니다. 두 사람 그때 처음 만났는데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지모토 겐지가 악수를 먼저 내밀었는데 예. 이 친구가 바로 제국주의의 쓰레기군 이러면서 상당히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 여기서 상당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악수해라 서로 악수라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악수를 하긴 했지만 첫 만남 후지모토 겐지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웠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은 왕자의 놀이 상대가 됐습니다. 자, 김정은이 참 어린 시절인데 연을 날리려고 하는데 연이 잘 안 날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씨가의 별장에서 연이 잘 안 날아가니까 후지모토 겐지가 직접 가서 이 연에 꼬리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꼬리를 붙여야지 하면서 이제 꼬리를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연이 훨훨 잘 날아가답니다. 그래서 고용이, 김정은의 엄마 고용이가 후지모토 씨가 아니었다면 연 못 날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둘 사이를 중재를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 후지모토 겐지 씨는 김정은의 놀이 상대로 낙점이 되게 됩니다.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 나오죠?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김정은이 17살 때 상당히 그때 후계자로 이미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낙점이 됐을 때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김정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다가 결국 겨울철에 개미집에 먹을 걸 구하러 간다. 개미가 넉넉하게 산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불러주면서 조선도 열심히 하면 지금은 가난하지만 굶주림 걱정 없다 라면서 이 김정은을 상당히 달랬고 김정은이 기뻐하면서 고맙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건데요. 예. 자, 근데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게 후지모토 겐지와 이 김정은은 상당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일에게 후지모토 겐지가 하나의 편지를 좀 하나 보냈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편지를 좀 저희가 한번 좀 띄워보겠습니다. 예.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연평도 포격 당시인데 자, 지금 이겁니다. 김정일 장군님, 북한이 공격하는 동시에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십시오. 라면서 일본에서 술을 먹다가 연평도 포격 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부원장님 혹시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까? 말씀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런 이야기는 후에 나온 사람한테도 들어본 것이 없고요. 아, 예. 그리고 장군님 뒤로 물러서십시오 하는 거를 누가 그 편지 썼다고 편지 썼는 건 사실일 수가 있는데 예, 예. 저런 편지를 그 누가 과연 김정일한테 전해줘서 김정일 장군님 뒤로 물러서십시오. 이거 비겁한 행동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데 예. 편지를 쓴 거는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편지가 쓰는 경우에 평양 우체국까지는 도착을 하는데 보위부에서 편지를 모두 뜯어서 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 불경스러운 말이 들어가 있는 편지를 감히 하늘 같은 태양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후지모토 겐지가 2001년까지 김정일 요리사를 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2012년에 이제 다시 북한을 찾았거든요. 그 당시에
후지모토 겐지가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月16日、メッセンジャーが私の前に、とても家族が会いたがってますと、そして手紙と、もう一方、とても会いたがってる人がいますと、キム・ジョンウン氏でした。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てった、もういい、そ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くれましたね。そこでまた私の涙腺がもう火を吹いてしまって、もう滝のように流れてきましたね。 2012년 저 방북 당시에 노 기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후지모토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던 적 아니었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설주가 들고 다니는 가방 사진도 여러 번 포착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가방이 후지모토 겐지로부터 받은 가방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되는 사진인데요. 리설주가 들고 있는 가방이 크리스찬 디올의 어떤 명품 가방입니다. 뭐 2012년에 뭐 후지모토 겐지가 선물을 했다고 하니까 그 가방을 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저 자그마한 가방이 당시 한국 가격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저게 한국 가격으로 네. 한 200~300만 원 정도 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180만 원 정도를 180만 한다고 원. 하는데 크기가 작아서 180 정도인데 어쨌든 상당히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가격을 높게 불렀네요. 네, 김이 좀 빠진 감이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보면은 부원장님 이 후지모토에 대해서 저는 이게 궁금한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후지모토 겐지 정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서 예. 유튜브나 동영상을 구글에다 쳐서 본 사람들은 알고 아. 평양에서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르죠. 왜냐하면 예. 후지모토 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후지모토 겐지가 일본 사람이 왜 평양에 왔고 그리고 평양에 왔는데 김정일 장군에게 초밥을 만들어줬다. 이것부터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김정은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 이런 거 설명이 너무 필요하니까 북한에서는 고용이니 김정은과의 관계니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일의 요리사였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특급 비밀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았다고 해도 노원주 기자한테 저 사람이 김정일한테 초밥 만들어주던 사람이래 이러면 그냥 그 가족은 3대가 몰살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저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후지모토 겐지의 그런 부인은 누굴까? 제가 봤더니 부원장님 이 북한의 국민 가수 엄정여가 후지모토 겐지의 부인이고 그리고 딸이 한 명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죽었다 그러고요. 아, 그래요? 예. 딸은 엄마를 빼 닮아서 이쁘다. 그리고 또 후지모토 겐지가 또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서 뭐 이혼했다는 소리까지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노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번 방송을 하는데 80만 원, 8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일본에서 흔히 인터뷰를 하면 많이 주면 10만 원을 주는데 이 뭐 80만 원을 주고 뭐 그럼 또 저런 자극적인 얘기들을 또 하니까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저 사람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인 거는 맞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거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100% 옳으냐 틀리냐는 그것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후지모토 겐지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후지모토 겐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 또 한 명 김정은의 절친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름 아닌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죠. 데니스 로드먼 얘긴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북한 주민들이 당시의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And this is for his birthday. This is his gift. This is his gift from me, from the world.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노래 부르는, 생일 축하한다, 정은아. 김정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저 모습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왜 그렇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인종 비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일단은 흑인이고 거기다 이제 피어싱을
여러 군데 한 것이 너무 이상한 데다가 예. 그 자기네는 정성으로 답해서 양복 딱 입고 만수무강을 추구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이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러니까 도대체 저게 뭐야? 저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신과 같은 저런 존재한테 런닝 저 유니폼을 입은 친구가 피어싱을 한 친구가 생일 축하합니다. 그걸 부르니까 네. 정말 기함을 할 노릇이죠. 저게 도대체 위대한 장군님하고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저런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정신적인 충격. 그러니까 저게 시청자 여러분 아까 Happy Birthday to You 노래 불렀던 게 2013년이에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을 했으니까 그 이듬해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정은이 집권자로서 대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제 로드먼과 있는 걸 처음 본 걸 텐데 강병규 기자. 예. 근데 저 김정은과 로드먼과 관련돼서 북한 주민들이 충격을 받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데니스 로드먼을 보는 김정은의 반응이겠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보면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라고 이제 묘기 농구단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같이 로드먼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지금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뭐 농구 경기도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한테 이제 김정은이 농구공을 선물 받거나 혹은 NBA 유니폼을 선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너무 좋아한다 이거죠. 본인들한테는 미제라든지 뭐 서양 물품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그 미제 대표적인 상품인 NBA 유니폼을 받고 좋아한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걸 보고 왔던 북한 주민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미국 놈한테 러닝 쪼가리나 받고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 자랑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위대한 영도자는 무슨 이라면서 TV로도 이 모습이 방영됐는데 상당히 수군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겠죠. 이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김정은 그러면 정말 거의 뭐 신격화되다시피 한 인물인데 아이고 저 외국 사람한테 러닝 셔츠 하나 받고 저렇게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이 저 정도밖에 안 된 거야? 나 너무 실망스러운데 뭐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처음에 등장을 할 때 할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나와서 김일성이 환생을 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렇게 런닝 조각지 벗고 좋아하고 그리고 피어싱 받은 한 사람한테 해피 버스데이 노래하고 김정은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김정일, 김일성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저 젊은 지도자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후지모토 겐지가 시청자 여러분 최근 근황이 공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아니라 북한 평양에서 최근에 일식집을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강 기자가 영상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낙원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푸드코트 안에 있는 스시집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후지모토 겐지 씨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북한에서 이 일식집을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적막한 분위기예요. 두 사람이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손님이 상당히 비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음식이 친숙하지 않고 좀 고가이다 보니까 많이 특권층 외에는 오지 않아서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전통주도 한켠에 좀 놓여진 모습도 사실 보였고요. 네, 이제 후지모토 겐지 씨가 좀 성토하는 게 북한산 생선밖에 못 쓴다. 북한산 생선밖에 못 쓴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게 대북 제재 영향 때문에 수산물들이 뭐 유입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잡아오는 그런 것밖에 쓸 수 없는 건데 사실 북한 생선이 운송하더라도 운송 체계가 좀 빈약하기까요? 저 지금 낙원백화점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면요. 김정은의 비자금을 다루는 39호실 직속 건물입니다. 저게. 그래요. 저기에 김정은이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음식점을 연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옛 친구의 정을 생각을 해서 거기 와서 초밥집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일종의 김정은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기가 평양시 중심입니다. 평양의 중심. 딱 중심이고 제일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요지죠. 예. 그 요지에다가 김정은이가 저렇게 가게를 줬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후지모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후지모토 겐지와 관련된 저희가 뒷얘기를 지금부터 또 좀 풀어볼 텐데요. 근데 저는 그 노 기자가 이건 좀 알아봤잖아요.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일식집을 오픈한 게 후지모토 씨의 돈 문제 때문이었다. 뭐 이런 또 해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의 네.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 사실 뭐 재료 구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평양을 나온 적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탈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평양을 들락날락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엔 정착을 한 건데 이게 돈 문제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지모토 겐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들은 얘기로 예. 책도 쓰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뭐 최고 한 80만 엔 정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스스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양에서 저런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뭐 어떤 정보를 얻고 나중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그 식당에서 보조 요리사 2명을 고용을 했는데 아, 보조 요리사. 네, 요리를 예.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무급으로 일을 시키고 아까 있다고 돈 안 주고 쓰는 거예요? 돈 안 주고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돈 때문에 북한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겐지의 북한 이름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 이름이 박철이랍니다. 박철이라는 외자 이름을 쓰는데 강병규 기자가 이 후지모토 겐지와 김정은이 아까 저 오픈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다라는 게 부원장님의 해석이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강병규 기자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뭔가 이게 귀여운 그래픽 화면이 우선 눈에 띕니다. 예. 예, 7살로 좀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운 7살 김정은과의 첫 만남 어땠을까요? 김정은 생일 파티 대체로 참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어가 예, 들어가고 예. 그런 것들이 전혀 못 들어가고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냉장에서 올라오는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문제가 돼 있어서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또 제재 때문에 돈이 돌질 않아서 북한 간부들 속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무역이 잘 될 때는 무역에서 일정한 정도로 이제 돈을 버는 돈주들이 예. 간부들한테 돈을 뇌물로 바쳐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가서 4명에서 100달러짜리를 외식도 하고. 먹었는데 예. 지금은 파이가 적어지니까 돈을 쓰고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아끼다 나니까 저런 3만 원짜리 먹기가 조금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재가 북한 주민들보다는 저런 초밥을 먹을 수 있는 고위급 간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후지모토 겐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김정일의 이제 전속 요리사를 맡았던 인물인데 저는 고 부원장님 이게 그 평양에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 일식집 차리겠다고 그냥 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때문에 네네. 신선도가 많이 좀 죽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데서 안타까움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 일식집을 오픈했는데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이 해산물을 수입을 못하니까 북한산으로만 쓰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려움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 강 기자? 맞죠? 일본 예. 전통주는 그럼 어떻게 좀 구했냐 궁금하실 일본 것 같아요. 전통주. 예, 대북 제재인데 일본 전통주는 거의 어디서 사왔냐? 예. 중국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건너와서 그걸 이제 몰래 들어와서 이제 파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부원장님 이 후지모토 겐지 일식집 모듬 초밥 가격이 시청자 여러분 1인분에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으십니까? 1인분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5유로,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된다는데 아무리 평양 시민이라도 저 3만 원 주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는 해요. 저게 이제 동경에서 예. 점심에 가서 초밥 정식을 먹어도 한 1,800엔에서 2,800엔 정도면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18,000원에서 28,000원인데 3만 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고가인데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얼마 없어요. 예,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재 때문에 왜 일본 초밥에는